우리 국장님께서 세종 행정수도권과 관련해서 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느낌에. 사실 지금 윤석열이가 일했던 대통령실 또 살았던 그 한남동 관저 여기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야당만이 아니라 야당 여당 없어졌죠. 저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세종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딱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네. 그럼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그러니까 6월 4일날 6월 5일날 어떻게 하냐.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집도 인천시 계양이거든요. 계양에서 거기에 대통령 관저가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큰일 그리고 나지. 그 아파트 주민들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는 없어요. 또 네. 계양에서부터 대통령이 매일 출퇴근 행차를 하면 네. 아유 그 동네 박살납니다, 교통.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민폐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쁘긴 할 것 같아요. 심지어 기분이 더러워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네. 네. 첫 번째 관저는 그렇고요. 네. 집무실은 어떠냐? 역시 기분이 나빠도 용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은.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인수위가 있거나 뭐 그럼 준비라도 하겠는데 네. 두 달 인수위도 없어 심지어. 인수위도 없고 2달 준비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고 들어가서 차분하게 대통령 관저는 전 청와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무실과 관저가 전부 청와대로 가는, 그러니까 정부 수립 초기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했던 방식대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임기 내 세종 이전을 공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거기는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이 땅만 하면 돼요. 부지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세종으로 가는 것으로 해야 된다. 임기 내에 못 가면 만약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뭐 2박 3일로 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좀 실이 걸리더라도 일단 착공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 다음 대통령은 세종에서 집무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게 관습헌법의 수도 서울 뭐 이런 건데 이거는 20년 전 판단입니다. 네. 그때는 세종이 없을 때예요. 네. 이미 세종이 아예 지어지기도 그렇죠. 전이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세종은요. 그러니까 이미 세종으로 행정이 상당수 넘어간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수도가 2개 있는 거예요. 네.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종에는 모든 부처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낭비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실, 그다음에 사실 법원 이런 것도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종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냐라는 건 앞으로 100년을 보고 진행할 사업이 아닌가. 네. 뭐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진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단도 20년 전하고 지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다음 정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청구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20년 전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다음에 수도 이전은 뭐 국민투표 같은 걸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다른 부서 옮길 때 다 국민투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자, 어떤 사람은 인천으로 옮기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 이런 거 국민투표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뭐,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건. 그렇죠. 대통령실을 옮기는 문제도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 뭐 대단합니까? 또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상파울로가 있고 브라질리아가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뉴욕이 있고 워싱턴이 있거든요. 워싱턴 DC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곳에 대해서 그럼 그 나라는 다 콩가루가 되고 그 나라는 다 엉망진창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실용주의입니다.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봐야 되는데 수도가 2개인 지금의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않다. 또 하나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 수도권이 너무 커요. 인구 절반이 여기 모여 살고 있고 또 땅값도 너무 비싸고 기회도 별로 없고 서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와 서울에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도 있지만 또 하나 박탈감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서울에 일자리들이 많으니까 또 학교도 온통 서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살게 되잖아요. 지역
분들이 또는 뭐 유학을 가도 서울로 가게 되고 그럼 주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계속 앉아서 뭐 재산을 거의 갈취당하는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네. 이건 여야가 다 이미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은 윤석열이가 청와대를 나와줘서 그렇게 무리한 행보를 했기에 세종 이전이 순리가 됐어요. 네네네. 이것도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런 것보다 이재명 대표가 날마다 정말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공공병원 늘리는 방안, 네,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보위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일들을 담당하는 의사를 정원을 늘려서 뽑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 단체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가 세웠던 성남의료원 눈덩이 적자라는데 이러면서 또 이른바 야지를 놓고 있습니다. 야지가 아니라 야지도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실 근거한 게 아닙니까? 그럼요. 일단 조선일보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아니 공공의료원이 흑자가 나면 그게 좋은 건가? 네. 원래 적자예요. 예. 전국에 41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중에 그 흑자를 기록한 데가 원주하고 울진군 의료원이에요. 근데 울진군 의료원은 흑자가 얼마냐면 당기 순이익이 5,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또이또이 맞췄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설계 자체가 적자예요. 네. 가장 큰 적자를 보이는 데 어디냐면 서울 의료원이에요. 당기 순 손실이 379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379억 원에 비해서 성남 의료원이 단기 순 손실이 얼마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게 없어요. 없었어요? 없고 뭐라고 그러냐면 매년 예. 4,500억의 적자가 난다더라 라고 썼어요. 난다더라? 단기 순이 가장 많이 남는 건 서울 의료원이고 379억인데 네. 성남 의료원이 4,500억의 단기 순이익이 단기 순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쓴 거고요. 네. 수천억 원 적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 성남시 의료원을 인수할 때 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네. 1,600억 원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1,600원을 포함해서 수천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 누적 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인수할 때 쓴 돈, 그러니까 이를테면 건물을 살 때 쓴 돈, 예. 그걸 적자로 잡습니까? 비용을?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멋대로 하는구나, 진짜. 이유는 하나예요. 예. 성남시장으로서 공공의료원을 설립한 건 잘못이다. 네. 네. 근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그 잘못을 전국적으로 저지를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죠. 예. 중요한 건 예. 국민들입니다. 지금요. 의료에 관해서는 정말 국민들 중에 피눈물 흘리신 분들 많아요. 그럼요.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요. 자, 빅5 병원을 정해놓습니다. 자기들끼리. 빅5가 어딘지 아시죠? 서울대, 예. 삼성, 예. 그다음에 현대 아산, 네. 그다음에 연대 세브란스, 그다음에 성모병원 5개예요. 예. 고대 안암병원이 고려대는 스카이라고 해서 3대 대학에 들어오는데도 안암병원이나 고대병원이 5대 병원에 못 껴요. 예. 5대 병원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입니다. 이거는요. 대학병원이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삼성병원은 성균관대 병원이지만 예. 삼성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각자 뭐 대학을 끼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 비용도 높고, 그다음에 고급이랄까 뭐 저 숙련된 의료진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빅5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이나 광주 뭐 이런 데서 편찮으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셔요. 그래서 네. 큰 병원에 대형 병원에 다녀야 돼요. 예. 그런데 아니, 부산대학병원도 좋은 병원인데 예. 거기 보내드리면 약간 불효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런 경쟁 체제가 그런 신화를 낳거든요. 그래서 예. 빅5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거요. 사실 어떤 의료 서비스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쓰고 있는 비용,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KTX 타고 정말 거동이 불편한 암 환자가 예.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와야 돼요. 예. 서울역까지 오더라도 또 그 병원들에 가려면 또 한참 가야 되잖아요. 네. 광주나 목포도 마찬가지로 전국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뭔 짓이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가가 직접 하는 병원이 꽤 많습니다. 이를테면 보훈부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하는 병원, 보훈병원이 6개가 있어요. 다 종합병원입니다. 경찰병원이 있죠. 경찰청에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대에서 하는 군병원도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네. 국립암센터 같은 데 있어요. 노동부에서 하는 병원도 있어요.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이거를 통합형으로 관리를 해보자. 네. 저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그냥 이름을 붙이면 국가돌봄병원이에요. 국가가 국민들을 직접 돌봐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국군 양주병원 같은 데 있습니다. 국군 덕정병원, 양주는 이제 굉장히 커졌잖아요. 양주 경기 북부에서 주요 거점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 군사 도시였지만 지금 시민들이 인구도 많이 늘고 그랬어요. 양주시예요 이제. 그 시고 아니 그 위에 동두천도 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의정부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그 거점이 됐어요. 근데 변변한 병원은 없어요. 근데 국군 양주병원은 뭐냐면 부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넓어요. 군부대니까. 그럼 거기를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주고 군병원으로 살 수 있는 기능도 하면서 국가돌봄병원 또는 국가공공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 북부에 있는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국가가 나서야 돼요. 지금은 야전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부자여도 지역민이거나 또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험한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같은 인구 100만 도시에도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서울의료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의료원 굉장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곳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품 물고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죠. 당연히 그 사람들 의료 영업방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몇몇 사람들의 배를 불리려고 국민들이 볼모가 돼서 특히 아픈 환자들이 볼모가 돼서 사는 거는 너무 전근대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근대적인 신문이죠. 조선일보가. 지금 의료로 돈 벌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의 욕망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이 욕망을 보고 혀를 찬집해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들의 그 어떤 욕망은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악랄해요. 왜 악랄하냐면 그냥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 허황된 꿈,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난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 꼬셔서 투자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도 좀 나쁘겠지만 이 의료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가뜩이나 아프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 정말 약자의 지위로 내몰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겠고 그런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전 재산을 써서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돈이야 나중이라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고작해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정말 악마적 존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입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공공의료원의 어떤 필요성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공공의료 서비스만 만약 제대로 구축한다면 역사에 남는 정말 박수받는 그것만 하진 않을 텐데 물론 할 일이 많을 텐데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